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한글로 얘기해요. 수업 시간 필기도 한글로 적고요. 프랑스어보다 한글이 훨씬 편하거든요. 한 프랑스인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학생의 발언으로 프랑스 교육계는 물론 언론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젠 한글의 열풍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퍼지고 있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의 기록입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온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트린 모로입니다.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에서 35년간 탐사기자로 일하다 은퇴했죠. 평생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살 손녀 에마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그만 멈췄습니다. 한글이라니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한글이 뭐니, 에마? 한국 문자예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이 쓰는 글자거든요. 너무 예뻐 보여서 꼭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일시적인 유행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에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언어학자 사토 겐지가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에 불과합니다. 문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죠.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에 비해 체계성이 떨어지고 학문적 가치도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기자로 살면서 키운 직감이 작동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일본 학자가 굳이 한글을 폄하하려고 할까요? 사토 교수의 인터뷰는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고 언론들도 앞다퉈 관련 기사를 쏟아냈죠. 에마가 다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한글을 나쁘게 말하는 게 속상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에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에마와 함께 파리 13구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한글 시민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생각했죠. 첫 수업날 저는 에마의 손을 잡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케이팝 팬들부터 저처럼 중년을 넘긴 사람들까지 말이죠. 한국인 강사 김민정 선생님이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자음들은 모두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내죠. 저는 펜을 들다가 그만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요? 김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 후. 이 모음들은 천지인 사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언어를 접했지만 이런 체계적인 문자 원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 아니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문자보다 훨씬 논리적이네요. 히라가나는 그냥 한자에서 따온 게 대부분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교수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김 선생님이 실습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에마와 함께 한글을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가, 나, 다라 같은 글자에서 자음이 바뀌어도 모음의 위치는 일정했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서구 언어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었죠. 에마가 제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조금만 배우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언어를 다뤄온 기자로서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불과 1시간 수업으로도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토 교수가 말한 비논리적인 문자라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오히려 제가 본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는데 말이죠. 한글 수업을 듣고 나니 기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글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35년간 탐사 기자로 일하며 키운 끈질긴 추적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했는데 그 동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서문을 번역본으로 읽어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교육 평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요. 유럽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사토 교수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이었어요. 한글은 비논리적인 문자입니다. 일본어의 정교한 존경어 체계에 비해 한국어는 단순하고 조잡하죠. 프랑스 분들이 이런 문자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자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사토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는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독창성도 없고 학문적 가치도 의문스럽죠. 저는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악의적인 폄하였어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편견과 왜곡을 수없이 봤거든요. 에마가 제게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또 한글을 나쁘게 말해요. 정말 속상해요. 저는 에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에마. 할머니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열정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프랑스 사회에 알리고 사토 교수의 왜곡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사토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의 폄하 발언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죠.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에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손에 든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건 한글로 쓰인 편지였어요. 서툰 글씨체였지만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께 사랑해요. 같이 한글 배워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마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을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에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에마.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토 교수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한글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로 선생님, 최근 한글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토 교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고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되었거든요. 과연 제가 일본의 언어학자와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마의 편지를 다시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한 달 동안 열정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미친 듯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음성학적 우수성, 교육 효과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했죠. 세종대왕의 철학부터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모든 걸 섭렵했습니다. 에마가 제 서재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가 이기실 거예요. 저는 에마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토론은 제 손녀와 같은 아이들이 한글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이 토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고 언론들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죠.
한글 논쟁이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토론이 제 기자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2024년 10월 15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의 스튜디오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사토 겐지 교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토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단순한 문자입니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비해 체계성이 떨어지고 표현력도 제한적이죠.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가치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의 기반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어떻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반영하는지, 모음이 어떻게 소리의 특성을 시각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사토 교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언어 아닙니까?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한글은 기존의 어떤 문자와도 다른 독창적인 표음 문자예요. 중국의 한자는 표의 문자이고 일본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죠. 사회자가 구체적인 예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나가서 직접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이라는 자음을 보세요. 이건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이런 체계적 설계는 다른 문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토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지, 문맹 퇴치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사토 교수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에 대해 말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교육 평등을 위한 위대한 철학이 담긴 문자예요. 이런 민주적 가치는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토 교수는 근거 부족으로 완전히 밀렸고 저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리했죠. 방송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기관들이 한글 수업 개설을 공식 발표했어요. 토론을 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공개 토론에서 승리한 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 35년간 쌓은 경험을 살려 과학적인 실험을 설계한 거였어요. 한글의 학습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파리 시내 5개 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7세부터 70세까지 교육 수준도 다양하게 구성했죠.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한글을, 다른 그룹은 다른 외국어를 같은 시간 동안 학습하게 했습니다. 실험 시작 전 저는 각 참가자들의 언어 능력을 측정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집중력 평가, 학습 속도 측정까지 세밀하게 진행했죠. 3개월 동안 매주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학습 그룹이 다른 언어 학습 그룹보다 평균 40% 빠른 진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읽기 능력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죠. 저는 매일 실험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주부마리 베르나르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동양 문자라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규칙이 너무 명확해서 금방 익혔어요. 프랑스어 철자법보다 훨씬 논리적이네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에 8세 소년 줄리앙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학습 장애가 있어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마지막 희망으로 실험에 참여시킨 거였죠. 처음 몇 주간 줄리앙은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점차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이해하자 급속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실험 2개월 차에 줄리앙의 어머니 실비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로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줄리앙이 집에서 혼자 한글책을 읽고 있어요. 몇 년간 프랑스어 읽기도 힘들어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직접 줄리앙을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감에 차서 한글로 된 동화책을 술술 읽어주었어요. 한글 학습이 그 아이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 거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걸 증명한 거였거든요. 언론들이 제 실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르피가로, 르몽드 같은 주요 일간지들이 앞다템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프랑스 교육계도 발칵 뒤집혔죠. 한편 사토 교수는 점점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편견이었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일부 매체에서는 그를 학문적 권위를 악용한 인물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기자 생활의 최고 성과가 될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였으니까요. 2024년 12월 제 실험 결과가 공식 발표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파리 교육청에서 저에게 긴급 회의 참석을 요청했어요. 교육청 회의실에 들어서니 장관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청장 미셸 듀부아 씨가 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모로 선생님, 선생님의 연구 결과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00명 실험 참가자들의 학습 진도, 특히 학습장애 아동들의 놀라운 개선 사례들을 제시했죠. 듀부아 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파리 교육청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글을 정규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겠어요. 우선 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녀 에마와 함께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3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엘리제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저는 엘리제궁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모로 선생님, 선생님이 해내신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글 연구로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대통령은 제 연구 결과를 자세히 검토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이너스 프랑스 교육 협력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에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친구들도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됐네요. 한편 사토 교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그의 편견적 발언을 계속 비판했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어요. 결국 그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의 사과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모로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5년 1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파리의 50개 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학교의 개강식에 참석했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탐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준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기자로서 평생 진실을 추구해왔지만 이번만큼 보람된 일은 없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할 수 있었다. 2025년 3월 파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글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이제 그 문자가 탄생한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거든요. 에마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세종대왕릉도 가보고 한글 박물관도 구경하고 말이야. 저는 인터넷으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마가 신기한 듯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와, 정말 멋있어요. 한글을 만든 왕님이 묻혀있는 곳이군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글 열풍이 불었고 저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받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건 에마와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더욱 깊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에마가 또 다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실력이 훨씬 늘어 있었어요. 할머니께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됩니다. 할머니와 함께 세종대왕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한글의 멋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에마의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한글을 통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한글 연구와 홍보 활동을 인정해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세종대왕릉뿐만 아니라 한글 관련 유적지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죠. 저는 전화를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한글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질 줄 몰랐어요.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랑스에서 일으킨 한글 열풍이 한국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그 순간 제 기자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그 순간 제 기자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사건을 취재하고 진실을 밝혀왔지만 이번 한글 연구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기여했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준 거였으니까요. 에마와 함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거든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에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한글로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한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손녀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글과의 만남이 이렇게 큰 여정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 은퇴 후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이 기대된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프랑스 최고 언론인 카트린 모로가 직접 체험한 한글의 압도적인 위대함이 이렇게 장엄할 줄은 몰랐어요. 손녀 에마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프랑스 교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적 변화로 이어진다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한글의 절대적 과학성이었어요. 발음기관을 완벽히 모사한 자음, 천지인, 철학이 담긴 모음까지 세계의 그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 설계가 실제로 증명된다는 그 현실이 정말 벅찼습니다. 일본 학자 사토 겐지를 완전히 제압한 그 순간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종대왕의 숨겨진 위대함이었어요. 백성을 위한 교육평등 정신이 500년이 지나 프랑스 아이들에게까지 기적을 선사한다는 반전이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글의 혁신적인 교육 효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